1762년 윤5월 13일, 뜨거운 여름 오후였습니다. 창경궁 문정전에 끔찍한 비명이 울려 퍼졌죠. 한 남자가 나무 뒤주 속으로 밀려 들어가고 있었어요. 그 남자의 이름은 사도세자였습니다. 조선의 왕세자이자 다음 왕이 될 사람이었죠. 뒤주를 바친 사람은 영의정 홍봉안, 그리고 그 순간을 지켜본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홍봉안의 딸이자 사도세자의 아내이자 미래 정조의 어머니였죠. 바로 해경궁 홍씨입니다. 당시 그녀의 나이 고작 28세였어요. 그녀는 그 순간 무엇을 보았을까요? 남편이 뒤주에 갇혀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사에 따르면 해경궁은 그날 칼로 2번이나 자결을 시도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칼을 빼앗았고 그녀는 살아남았죠. 살아남았지만 그 후 5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녀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그날의 악몽을 떠올려야 했습니다. 남편의 비명소리였습니다. 아버지가 바친 뒤주였죠. 그리고 11세 아들의 떨리는 손이었어요. 오늘 우리는 역사가 제대로 기록하지 않은 한 여인의 처절한 생존기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살아남은 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살아남았기에 평생을 죄책감과 싸워야 했던 한 어머니의 가슴 시린 50년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모화변이 일어나기 불과 18년 전이었습니다. 1744년, 창경궁의 봄은 화사하고 따뜻했죠. 9세의 어린 홍씨에게 세상은 온통 황금빛 꿈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녀는 풍산 홍씨 가문의 둘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할아버지 홍연보는 예조판서까지 지냈지만 사실 가세는 그리 넉넉하지 않았죠. 언니가 시집갈 때도 혼수가 부족해 집안이 곤란을 겪었다고 한중록은 전합니다. 그런데 1743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9세의 홍씨가 세자빈 간택에 최종 선발된 것입니다. 영조는 순간 이 총명한 소녀에게 마음을 빼앗겼죠. 아버지 홍봉안은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30이 넘도록 과거에 낙방만 거듭하던 그였어요. 이제 딸 덕분에 가문을 일으킬 기회가 온 것이었죠. 1744년 1월, 가례가 거행됩니다. 10세의 홍씨는 8세의 세자 이선과 혼인했어요. 훗날 사도세자라 불릴 그 소년이었습니다. 어린 홍씨의 세상은 완벽했습니다. 다정한 시할머니 인어나무가 계셨고 총명하고 예쁜 세자 남편이 있었죠. 무엇보다 자랑스러운 아버지 홍봉안이 계셨어요. 해경궁은 한중록에 이렇게 적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한번 보거나 들으신 것을 종신토록 잊지 않으셨고 궁중의 예실부터 국가 제도까지 기억하지 못한 바가 없으셨다. 그녀는 영특한 소녀였습니다. 궁중 예법을 빠르게 익혔고 시어른들의 사랑을 받았죠. 사도세자 역시 어릴 적엔 총명하고 어질었어요. 영조는 세자를 극찬했고 미래는 장밋빛으로 보였습니다. 1752년 해경궁은 18세의 나이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훗날 정조가 될 세손산이었죠. 온 궁궐이 축하로 들썩였어요.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이 행복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요. 그 완벽해 보이던 성벽이 곧 무너지리라는 것을요. 하지만 그 평화로운 풍경 아래 궁궐의 공기는 이미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1757년 2명의 여인이 연이어 세상을 떠났죠. 정성왕후와 인원왕후였습니다. 사도세자를 보살피던 유일한 울타리들이었어요. 영조와 사도세자의 사이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조는 사도세자를 지나치게 엄하게 대했어요.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호되게 꾸짖었고 때로는 매질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사도세자는 아버지 앞에만 서면 온몸이 얼어붙고 말을 더듬었죠. 해경궁 홍씨는 남편의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사도세자는 점점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특정 옷감을 입지 못하는 의대증이 생겼습니다. 화를 참지 못하고 사람을 때리기도 했죠. 심지어 궁녀를 죽이는 일까지 벌어졌어요. 해경궁은 한중록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자께서 병이 깊어지시면서 저는 매일 밤잠을 이룰 수 없었고 궁궐은 공포의 도가니였다. 1762년 5월 결정타가 날아들었습니다. 나경원이라는 자가 영조에게 상소를 올렸어요.
사도세자의 비행 10여 가지를 낱낱이 고발한 것입니다. 영조는 분노로 떨었습니다. 내가 왕손의 어미를 때려 죽이고 여승을 궁으로 들였으며 이것이 어찌 세자로서 행할 일이냐. 해경궁은 남편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아버지 홍봉안도 어쩔 수 없었어요. 노론 대신들은 이미 세자를 포기했죠. 1762년 윤호월 13일 밤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어요. 그날 오후 해경궁은 불길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궁궐 안이 이상하게 술렁거렸죠. 갑자기 사도세자가 불려 나갔어요. 영조가 세자를 부른 것입니다. 잠시 후 비명이 들렸습니다. 아바마마, 아바마마. 해경궁은 달려갔어요. 하지만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문 틈새로 들리는 소리들이었습니다. 서인으로 삼는다. 뒤주에 들어가라. 이것은 대처분이다. 해경궁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요? 시아버지가 남편을 죽이려 한다는 말인가요? 한중록은 그날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는 칼을 들고 자결하려 했으나 주변에서 칼을 빼앗았고 다시 칼을 들었으나 또 빼앗겼다. 2번이나 자결을 시도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살아남았죠. 11세의 어린 새손산이 달려왔습니다. 어머마마, 아바마마가. 해경궁은 아들을 꼭 안았어요. 가자. 하라바마마께 가자. 새손은 영조에게 달려가 빌었습니다. 하라바마마, 아바마마를 살려주소서. 하지만 영조는 고개를 돌렸어요. 그날 저녁 해경궁은 내시를 통해 편지를 보냈습니다. 죄인의 아내가 어찌 궁에 있겠습니까? 친정으로 가는 것을 허락해 주소서. 다만 새손만은 지켜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빠 홍낙인이 달려왔습니다. 해경궁을 부둥켜 안고 통곡했죠. 세자빈께서는 이제 대궐에 계실 수 없을 것이다. 해경궁은 11세 아들과 함께 친정집으로 쫓겨났습니다. 뒤주 안에서는 사도세자의 신음소리가 들렸어요. 흔들지 마라. 어지러워 못 견디겠다. 그것이 사도세자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8일 후인 윤호월 21일이었습니다. 사도세자는 뒤주 안에서 굶어 죽었죠. 27세의 젊은 나이였어요. 사도세자가 죽고 나서 해경궁과 새손의 운명은 위태로워졌습니다. 조정에서는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어요. 강경파들이 주장했습니다. 역적의 아내와 아들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새손 역시 사도세자의 피를 받았으니 훗날 무슨 일을 꾀할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들의 눈에 11세 새손사는 가엾은 아이가 아니었어요. 언젠가 복수할지 모를 위험 인물이었습니다. 온건파가 반박했습니다. 고작 11세 어린아이를 어찌 역적으로 몰 수 있습니까? 이는 새 왕조의 덕에 스스로 흠집을 내는 일이 될 것입니다. 해경궁과 새손의 목숨은 그렇게 신하들의 정치적 계산 위에서 위태롭게 저울질되고 있었죠. 이때 영조는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사도세자를 죽인 것도 그였지만 손자까지 죽일 수는 없었어요. 영조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새손을 효장세자의 양자로 입적시킨다. 이것은 매우 교묘한 처리였습니다. 새손은 이제 사도세자의 아들이 아니라 일찍 죽은 효장세자의 아들이 되는 것이었죠. 혈통을 끊어버린 것입니다. 해경궁 역시 애매한 처지가 되었어요. 남편은 죄인으로 죽었지만 아들은 여전히 왕위 계승자였습니다. 며칠 후 해경궁은 영조를 처음 만났습니다. 한중록은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희 모자 보전함이 다 성은이 올소이다. 죄인의 처자이니 죽일 수도 있으련만 살려주시니 그 은혜가 고맙고 죄인의 자식인 새손을 여전히 후계자로 인정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이것이 해경궁이 선택한 생존 전략이었어요. 남편의 죽음에 항의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해경궁의 생존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짜 생존이 아니었어요. 매일매일이 죽음보다 고통스러운 나날들이었죠. 가장 큰 고통은 친정의 몰락이었습니다. 사도세자가 죽은 직후에는 아버지 홍봉안이 여전히 영의정으로 권력을 쥐고 있었어요. 하지만 1770년 김귀주 일파가 홍봉안을 공격했습니다. 홍봉안이 세자를 죽게 한 뒤주를 바쳤다.
홍봉안은 사도세자 죽음의 배우다. 홍봉안은 억울하게 실각했죠. 정계에서 영원히 은퇴하고 교회에서 봉조아의 직함만 받았습니다. 해경궁에게는 아버지가 전부였어요. 그 아버지가 무너지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1776년 영조가 죽고 정조가 즉위했습니다. 해경궁은 기뻤어요. 아들이 마침내 왕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정조의 첫 번째 조치는 해경궁에게 충격이었습니다. 정조는 즉위하자마자 외가 홍씨의 가문을 숙청하기 시작했어요. 작은아버지 홍인환이 사사되었습니다. 정우겸도 처형당했죠. 정조는 외할아버지 홍봉안도 여러 차례 탄핵을 받았지만 겨우 보호했어요. 한중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정조께서는 초년에 어머니와 외가를 미워하셨다. 그 이유는 화완옹주의 이간질 때문이었습니다. 정조는 어머니가 아버지의 죽음을 방치했다고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해경궁은 아들에게조차 미움을 받았습니다. 1778년 아버지 홍봉안이 세상을 떠났어요. 66세의 나이였습니다. 홍봉안이 죽기 직전 정의환 등이 다시 홍봉안을 탄핵했지만 정조가 막아냈습니다. 해경궁은 아버지의 임종을 지켰어요. 아버지는 끝까지 억울함을 호소했죠. 나는 뒤주를 바치지 않았다. 하지만 역사는 홍봉안을 사도세자 죽음의 공범으로 기록했습니다. 정조가 왕이 된 후 해경궁의 삶은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정조는 어머니에게 해경궁이라는 궁호를 올렸어요. 1778년에는 효강, 1783년에는 자해, 1784년에는 정선이라는 존호도 올렸습니다. 1795년 정조는 어머니의 회가변을 성대하게 열었죠. 화성행궁에서 8일 동안 잔치가 이어졌어요. 원행을 묘정리에게는 이 잔치를 8권에 걸쳐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해경궁은 감격했어요. 아들이 자신을 이렇게 극진히 대해주는 것에 눈물을 흘렸죠. 하지만 이때도 그녀는 몰랐습니다.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요. 1800년 6월 해경궁의 세상이 다시 무너졌습니다. 정조가 갑자기 병으로 죽은 것입니다. 49세의 한창 나이였어요. 해경궁은 아들을 먼저 보냈습니다. 남편에 이어 아들까지 잃은 것이죠. 11세의 어린 손자 순조가 즉위했어요. 하지만 정수망후가 수렴 청정을 시작했습니다. 정수망후는 해경궁의 평생 정적이었어요. 영조의 계비이자 사도세자 죽음을 지지했던 인물이었죠. 정수망후의 친정인 경주 김씨 가문과 해경궁의 친정인 풍산 홍씨 가문은 40년 넘게 대립해온 원수 관계였습니다. 정수망후는 즉시 복수를 시작했어요. 1801년 5월 29일이었습니다. 해경궁의 남동생 홍낙임이 천주교 신자라는 죄목으로 사사되었죠. 한중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동생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제주도에서 사사되었다. 이 세상에 이보다 더한 슬픔이 어디 있겠는가. 해경궁은 단식 투쟁을 벌였습니다. 며느리 수빈 박씨도 함께했어요. 둘이서 손자 순조에게 매달렸지만 결국 홍낙임은 죽었습니다. 당시 궁중의 분위기는 참담했습니다. 한중록의 기록입니다. 해경궁께 문안을 오는 이가 아무도 없었다. 순조도 효의왕후도 수빈 박씨조차도 정수망후의 눈치를 봐 올 수가 없었다. 66세의 노인이었습니다. 궁궐 한 구석에서 완전히 고립된 채 혼자 울고 있었어요. 손자 순조가 혼인할 때였습니다. 해경궁은 패백조차 받지 못했죠. 이것은 엄청난 모욕이었어요. 왕실에서 가장 연장자인 해경궁을 완전히 무시한 것입니다. 해경궁은 절망했습니다. 남편도 잃었고 아들도 잃었고 친정 가족들도 모두 흩어졌어요.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해경궁은 결심했어요. 나는 써야 한다. 1801년부터 1805년까지였습니다. 해경궁은 붓을 들었어요. 제목은 한중록, 한가로운 가운데 쓴 기록이라는 뜻이었죠. 하지만 실제로는 한흔이었습니다. 원한 속에서 쓴 기록이었어요. 해경궁은 왜 이 책을 썼을까요? 표면적으로는 회고록이었습니다. 자신의 60년 궁중 생활을 기록한 것이죠.
하지만 진짜 목적은 달랐어요. 친정을 변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한중록 제1편은 1795년 회갑 때 썼습니다. 친정 조카 홍수영에게 준 순수한 회고록이었죠. 하지만 제2편부터 4편까지는 정조 사후에 썼어요. 순조에게 보일 목적이었습니다. 해경궁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아버지 홍봉안은 뒤주를 바치지 않았다. 사도세자의 죽음은 정신병 때문이었다. 화와농주와 홍구경이 우리 집안을 모함했다. 제4편에서는 마침내 사도세자 죽음의 진상을 폭로했어요. 한중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자께서는 의대증이라는 병이 있어 특정 옷감을 입지 못하셨고 분노를 참지 못해 궁녀들을 때리기도 하셨다. 이는 영조의 지나친 학대 때문이었다. 해경궁은 남편을 정신병자로 묘사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남편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아버지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도세자가 정신병으로 죽은 것이라면 홍봉안에게는 죄가 없는 것이죠. 71세의 노인이었습니다. 손이 떨리는 것도 참아가며 밤낮으로 글을 썼어요. 한중록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동생의 억울한 죽음을 슬퍼하며 그가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나는 날을 꼭 생전에 볼 수 있도록 하늘에 축원한다. 이것은 단순한 회고록이 아니었습니다. 한 여인의 절규였어요. 제발 우리 집안을 살려달라. 1805년 정순왕후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해경궁에게 기회가 왔어요. 그녀는 한중록을 순조에게 바쳤습니다. 손자는 할머니의 글을 읽었죠. 그리고 감동했어요. 샵샵 철학적 성찰 1835에 2036 1814년 해경궁의 소원이 마침내 이루어졌습니다. 순조는 외가 풍산 홍씨 가문을 신원하고 복권시켰어요. 홍낙임의 관작이 회복되었고 홍봉안 문집이 반포되었습니다. 해경궁이 한중록을 쓴 지 10년 만이었죠. 그녀는 울었습니다. 80세 노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렀어요. 아버지, 드디어 아버지의 결백을 증명했습니다. 1815년 12월 15일이었습니다. 해경궁 홍씨는 창경궁 경춘전에서 81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녀의 삶을 돌아보면 한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녀는 정말로 살아남은 것일까요? 1762년 뒤주 앞에서 칼로 자결을 시도했던 28세 여인, 그녀는 육체적으로는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그 후 53년 동안 매일 남편의 비명을 떠올리며 아버지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죠. 그것을 과연 살아남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해경궁의 한중록은 오늘날까지 조선 최고의 궁중 문학으로 평가받습니다. 하지만 그 글 뒤에는 한 여인의 처절한 생존 투쟁이 숨어 있어요. 그녀는 남편을 배신했습니다. 남편을 정신병자로 기록해 아버지를 지켰죠. 그녀는 아들과도 멀어졌습니다. 정조는 평생 외가에 대한 앙금을 풀지 않았어요. 해경궁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는 지켜냈어요. 친정 가문의 명예. 1899년 고종은 사도세자를 장조로 추존했습니다. 해경궁 홍씨도 헌경왕으로 추존되었죠. 죽은 지 84년 만이었습니다. 그제서야 해경궁은 진짜 왕비가 되었어요. 하지만 그녀가 정말로 원했던 것은 왕비의 자리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저 남편과 아들과 아버지와 함께 평범하게 행복한 삶을 살고 싶었을 거예요. 샵샵 엔딩 2036에 2200 해경궁 홍씨의 삶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생존이란 무엇인가? 단순히 숨 쉬고 있다는 것이 살아있다는 증거일까요? 해경궁은 53년을 더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53년 동안 단 하루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녀가 지켜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들 정조는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친정은 결국 복권되었죠. 하지만 그 대가로 해경궁은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했어요. 오늘 우리가 해경궁의 이야기를 잠시나마 기억해 주는 것이 역사가 끝내 해주지 못한 작은 위로가 되지 않을까요? 이 영상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의 여정에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